안녕하세요. 리니지 클래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아대는 지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니지 클래식 군주 육성법 한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탯,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냥터 어디서 사냥해야 될지, 장비는 뭘 껴야 될지 총 정리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클래스 직업인 군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의 특징, 군주라는 직업의 특징과 이해, 마법, 스킬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스탯은 어떻게 해야 되나, 콘으로 해야 되냐, 힘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카리스마 군주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약간 주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냥 저의 취향이 조금 반영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레벨별 사냥터 및 장비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주의 상징 멸류관은 성주만 쓸 수 있죠. 영상 길이 생각보다 많이 길 수 있습니다. 예전 기억 떠올리시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식사하시거나 차 한잔 하시면서 라디오 듣듯이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주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경험 기반, 저는 실제로 군주를 49까지 키워봤습니다. 구문용님이 나오기 전에 49까지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서버에서 랭킹이 예전에는 모바일 랭킹 클래스별 랭킹 확인이 가능했는데 제가 6인가 7인가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상위권에 있었던 군주였습니다. 중립이긴 했는데 5성도 한번 먹어봤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워낙 오래된 일, 20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100% 제 생각이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 그리고 가이드북도 찾아가지고 검증을 하긴 했지만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 정확한 내용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선입금 꾹 해주시고 재밌는 추억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군주 관련 재밌는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주라는 캐릭터와 특징 그리고 이해, 어떤 군주는 뭐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혈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니지라는 뜻이 혈맹입니다. 혈맹. 혈맹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직업 군주가 있어야 공성이 가능해집니다. 리니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죠. 거의 50%는 공성에 있다. 사냥, 침묵, 레벨업 그런 거 다 공성을 위한 하나의 흐름, 자체적인 퀘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성이 리니지의 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다 공감하실 겁니다. 군주 5에 혈맹 창설을 할 수 있고요. 레벨 5, 레벨 10에 호칭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혈원들 호칭을 달아줄 수 있어서 10부터 조금 인기가 생깁니다. 15에는 혈맹 전쟁, 혈맹끼리 마을이 아니고 마을 밖 입구에서 싸운다든지 필드에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5부터 혈맹 전쟁을 걸 수가 있고요. 25부터 공성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에 혈맹 연합을 창설 가능하다. 이건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이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25의 혈맹이 창설이 가능하고 45의 혈맹 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혈맹 연합을 만들게 되면 혈원 수를 좀 더 많이 가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는 공격 속도가 기사나 요정 대비 굉장히 느립니다. 같은 스탯이라고 해도 불리하고요. 일단 키우기가 힘듭니다. 이거를
유념하고 군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레벨업이 가장 힘들고 선호도가 낮습니다. 멸류관의 주인, 성주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많은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사냥보다는 팀을 구성하고 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재미를 느끼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매너나 평판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뭐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욕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비추입니다. 삼국지로 치면 유비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군주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는 군주가 능력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다른 직업들보다. 메인 캐릭으로 키우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요정이나 기사 키우고 고조로 군주를 하나 더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도 하죠.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군주의 마법과 스킬. 군주는 레벨을 10마다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2단계까지 배울 수 있고요. 10에 1단계, 20에 2단계, 2단계가 한계입니다. 레벨 20에 2단계를 배우면 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사는 레벨 4마다 배울 수 있고 요정은 8마다 배울 수 있고요. 기사는 레벨 50에 1단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레벨 2단계까지 마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사이트는 림포.kr 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마법 힐, 라이트, 실드, 에너지 볼트, 텔레포트가 있습니다. 텔레포트 배우면은 순간이동 점수 좀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벨 10이 되면은 뭐 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MP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군주가 조금 딸리고 실드 정도 써주고 텔레포트 위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큐어 포이즌, 칠터치, 커스 포이즌, 인챈트 웨폰, 디텍션. 여기서는 인챈트 웨폰만 보통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효율적이라서 잘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디텍션은 골렘 잡을 때 가끔 쓰기도 하고요.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2단계까지 배울 수 있다. 일반 마법과 별개로 군주 마법이 있습니다. 군주 마법은 1단계 투르타케 15에 배울 수가 있고요. 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주 캐릭터가 화면 내의 한 지점 또는 한 캐릭터를 지정하여 클릭하면 대상 캐릭터를 볼 수 있는 모든 혈맹원들에게 화면 혹은 그 지점이 강조된다. 어떤 캐릭터나 어떤 지점에 군주가 점을 찍으면 투르타켓을 쓰면은 여기가 표시가 된다는 거죠. 화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볼 수가 있고 점사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군주가 지휘를 하는 거죠. 점사 이렇게. 그래서 MP 소모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 2단계가 콜클랜 레벨 30에 배우고요. 습득 레벨은 30이고 군주 캐릭터가 본인 혈맹원 중 원하는 캐릭터를 자신이 있는 위치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고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건 제가 써보진 못한 건데 혈맹원 근처로 텔레포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써봤는지 하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혈맹원이 뭐 용계 상거리에 있다 그러면 군주가 마을에 있다가 용계 상거리로 바로 이렇게 텔레포트 할 수 있다. 던전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죠. 자, 3단계 글로잉 오라. 자, 레벨 40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3단계부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대상의 명중 플러스 5 마법 방어력 플러스 20의 효과를 준다. 이 효과는 중복된다. 자, 이게 파티원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파티를 맺고 군주가 이 마법을 쓰면 파티원 전체가 이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제 40부터는 군주의 파티 뭐 공성전이라든지 이럴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군주가 없으면은 조금 딸리게 되는 거죠. 군주가 필수적으로 전투에 참여를 해야 된다. 예전에는 군주 보조캐로 만들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 뒀습니다. 공성전 할 때라든지 혈전 할 때라든지. 그런데 이때부터는 군주가 혈원들과 같이 움직여야지 효율적이다 라는 거죠. 4단계 브레이브 오라. 브레이브 오라는 글로잉 오라랑 유사한데 공격력을 플러스 5 해줍니다. 50레벨에 배울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좋죠. 공격력 5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5. 이거는 뭐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설명을 드리면 방어력 -8, 55레벨에 배울 수 있고 3단계와 5단계는 중첩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3, 4단계를 쓰든지 4, 5단계를 쓰든지 이렇게 묶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이드북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40레벨부터 군주의 리더십 그리고 파티 사냥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한다. 요정들과 함께라면 더 효과를 발휘할 것 같고 50이 된다면은 기사부까지도 자 굉장히 버프를 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50까지 키운다면 군주 할만하겠죠. 근데 50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군주의 추천 스탯 한번 보겠습니다. 스탯 초기화권 얘기가 많은데 저도 스탯 초기화권 써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NC소프트가 돈을 벌려면 그래도 한 3개월 뒤 아니면 6개월 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공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레벨업도 해야 되고요. 3개월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본인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추천하는 군주는 카리스마 군주입니다. 군주 캐릭터, 미리 말씀드리면 군주 캐릭터는 어떤 정형화된 그런 게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취향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되고 제가 그 기준을 설명만 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리스마 군주는 활로 사냥하는 걸 일단 추천드리는 스탯이고 자 기본 스탯이 이렇게 됩니다. 8이 남게 되고요. 여기서 카리스마에 5를 투자하고 덱스에 3을 투자합니다. 카리스마 맥스가 18일 겁니다. 제가 기억에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걸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18 카리스마에 5 올리고 덱스 3 올려서 활로 사냥 카리스마 수치 곱하기 2만큼 혈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18이 되면은 총 36명의 혈원을 받을 수가 있고 45가 되면 혈맹 연합을 만들 수가 있고 카리스마 곱하기 6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108명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45까지 키운다면은 108명을 한 번에 이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아이템을 사용하면 더 올릴 수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성전 할 때는 공성전이 시작되면 성을 먹고 있는 혈맹원이 아닌 사람들은 다 텔이 됩니다. 마을로. 그럼 혈맹원 분들만 이렇게 성 안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혈이 다르면은 마을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수비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면 마을에서 적 동맹 섞여서 이제 성문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방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 인원이 108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랑 30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랑은 다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혈원 숫자가 중요하다. 실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필드 혈전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인원이 많은 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카리 6당 도베르만을 개를 애완견을 한 마리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 18이 되면 3마리를 끌고 다닐 수 있고요. 그래서 사냥을 하면서 개를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덱스 3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덱스 13에 군주의 위험이라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망토 그걸 플러스 1 군주는 마법의 투구를 쓸 수 있습니다. 신속 쓰면 덱 플러스 하면 19가 됩니다. 총 19가 되면은
자, 이거 덱스에 따른 추가 타격 공격 성공 2R 표를 보시면은 19가 되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군주 위험을 바로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18이면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견인이 아니다. 자기가 뭐 개 키우고 이런 게 좀 번거롭고 힘들다. 사실 개 키우는 게 힘듭니다. 사람들이 공격도 하고 막 물약도 줘야 되고 부활 주문해서 사야 되고. 애견인이 아니라면은 덱스가 아니고 힘에 투자하시고 힘 투구 위험 파괴까지 하면 24가 됩니다. 24가 되면은 힘에 따른 추가 타격 공격 성공 표도 있거든요. 자, 24가 되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23면 24 공성이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힘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너무 체력이 딸릴 것 같다 싶으면 콘을 그냥 13을 하시고 칼씀을 하시면은, 자, 21이 되죠. 21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주타 공성 1차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면은 힘보다는 콘이 낫지 않나. 조금 너무 이제 다른 공격이라든지 능력치에 딸리니까 이거라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추가로 덱스가 높으면은 레벨당 AC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만약에 덱스를 3 주고 하면 10에서 플러스 3 하면 13이죠. 13이면 6당 방어력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2부터는 7당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이 10이기 때문에 7당 마이너스 1이 되냐 6당 마이너스 1이 되냐, 그러니까 49가 돼야지. 이거 같은 경우는 49가 되면 마이너스 7, 덱스가 13이면 48에 마이너스 8이 되니까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힘 콤보다는 카리스마 군주는 카리 5 덱스 3이 맞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할로 사냥한다 꼭 개를 끄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개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키우기까지는. 그래서 할로 그냥 단독 사냥 하셔도 되고, 혈원분들, 요정분들이랑 같이 사냥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추천 스탯은 덱군주. 앞에 말했던 카리스마 군주에서 카리스마를 빼고 덱스에 8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덱스가 18이 되고요. 군주 위험, 마법비투 신속 하면 24가 됩니다. 24면은 아까 표를 보시면은, 자, 여기 구간 6, 7 구간이 딱 들어옵니다. 6, 7 구간 추가 타격 6, 공격 성공 7, 해피 8, 딱 이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덱스 군주 괜찮다. 자, 18이면은 자, 이거 이렇게 되죠. 방어력도 나쁘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수 있다. 그 다음에 흰군주는 힘 5에 큰 3, 힘이 5를 하면 힘이 18이 되죠. 예전에는 이게 군주가 힘을 18까지 찍을 수 있었던지 19인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만약에 19, 20을 찍을 수 있으면 그렇게 찍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만들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힘 5를 찍고 위험 파악을 이런 거 쓰면 힘이 26이 됩니다. 26. 자, 이 구간에 들어오죠. 추타가 플러스 1이 더 25보다 높고, 만약에 힘을 20까지 찍을 수 있으면 공성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는데, 이런 구간에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흰군주는 칼로 사냥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콩군주도 칼로 사냥하고 콘에 8을 투자합니다. 콘을 10에서 8 투자해서 18로 만드는 거고, 콩군주를 하시는 분들은 공성 때 뭐 멸류관을 먹으려면 체력이 되어야 된다. 왜냐면 다대다 전투에서는
피가 작으면 빨리 죽으니까요. 근데 군주만 공성 때 멸류관을 먹을 수 있고 그래야지 성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군주라는 캐릭터가 없으면 성 자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군주가 직접 성으로 뛰어 들어가서 성에 있는 멸류관을 씹어 먹어야지 승리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체력을 키워야 된다. 뭐 진짜 예전이 피탐 때문에 코온에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물약값 아끼려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딜보다 버텨야 된다. 왜냐면 다대다 전투에서는 체력이 많아야지. 왜냐면 군주가 첫 번째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버텨야 되기 때문에 콘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콘 군주를 하는데 카리스마 군주 다음으로 키우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거는 40 이상 키울 자신이 있다면은 해도 되는데 자신이 없고 장비가 안 받쳐주면은 비추합니다. 뭔가 누군가 혈원들이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그러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스탯 초기화 건이 빨리 안 나온다면은 45 뭐 이렇게 되면은 콘 군주가 좀 더 필드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콘 군주가 뭐 딜을 주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군주는 버틴다. 혈원들과 같이 버티는데 포인트를 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키우는 결과만 보면은 콘군주가 맞는데 이걸 45 이렇게까지 빠르게 키울 수가 있느냐를 두면은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군주 스택 결론. 공성을 목표로 하고 확실한 혈원이 있고 지금 미리 몇십 명 이상 준비되어 있다. 혈원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혈원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어느 정도 뭐 아데나를 지원받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면은 카리스마 군주 하는 게 맞습니다. 50대면 뭐 곧바이 9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카리스마 군주에서 확실하게 혈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은 아직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상세한 계획이 없고 그냥 군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게임을 하면서 혈명을 한번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흰 군주 아니면 덱군주를 추천드립니다. 뭐 콩군주를 해도 되지만 이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조금 많이 힘듭니다. 키우고 나서는 괜찮지만 키우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흰군주, 덱군주 취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덱군주가 돈을 더 잘 벌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공격 속도는 변신으로 보완이 가능하고 콩군주는 너무 키우기 힘들고 몇 달 또는 그 위에 스탯 초기화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온다고 치면은 이 두 개를 키우다가 콘으로 갈아타는 게 맞고 길게 보면은 흰군주가 맞겠죠. 콘으로 스탯 초기화를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흰군주가 맞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취향 따라 같이 팀플할 요정 혈원들이 있다면은 앞에서 칼 주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끼어서 활을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다 싶으면 칼 본인은 그런 거 모르겠다 앞서서 지원하겠다면 이제 칼 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과 칼은 이제 필드에서 사냥터 갈립니다. 사냥터. 그래서 레벨별 사냥터 및 장비 세팅 한번 보시고 또 추가적인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 1에서 15는 사냥꾼의 활 기본 방어구 사전 예약하면 주죠. 사전 예약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활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냥꾼의 활 초반에 돈 모아서 사냥꾼의 활을 사는 걸 먼저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련장에서 5까지 올리시고 자 1에서 15까지는 말섬 필드 말섬이란 거는 여기 말하는 섬 필드 여기와 여기서 한 5에서 10 그리고 15까지도 뭐 올려주셔도 되고 필드에 여기 이 구간 여기는 셀러브 장로 나오고 여기는 늑대인간 이런 애들 나오고요. 오크 골렘 이런 애들 나오고 늑대인간도 나오고 이 필드에서 15까지 뭐 무난하게 키우시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팀플할 인원이 있다, 본인이 할을 들고 있고 팀플할 인원, 흰군주도 초반에는 할을 추천합니다. 지금 흰군주도 포함해서 할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흰콘도. 자, 본인이 팀플할 인원이 있다 하면은 한 10 정도 되면은, 자, 여기서 해골을 잡는 겁니다. 해골, 좀비, 굴 이런 애들을 같이 잡는 겁니다. 혼자는 조금 빡센 게 몹이 좀 몰리면은 레벨 10으로는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사람이 또 많으면 또 모르겠고요. 그래서 빠르게 이곳으로 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가서 법사초에서 버그를 같이 잡는 것도 좋은데 레벨이 딸리면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10에서 15 정도 되면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냥꾼이 할에 이제 좀 잘 바뀌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5가 넘어가고 30까지는 사냥꾼의 할 그대로 갖고 갑니다. 기본 방어구 그대로 갖고 갑니다. 뼈셋. 만약 뼈셋이 없으신 분들은 뼈셋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사냥하면서 뼈셋을 맞추시면 되고, 뼈셋이 처음부터 있으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아야 됩니다. 장비는 그 다음에 올리는 겁니다. 자, 랩업을 위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골 잡고 버거베어 잡고 하시면 되겠고, 좀 팀플할 인원이 있다면은 용계 상거리라든지 이런 데 가서 20이 넘으면 같이 가시면 될 거고, 아니라면 여기서 사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토템 노가다, 하전미 마을, 오코바 토템 노가다시든지 리자드바, 켄트성에서는 오거라든지 셀로브 이런 애들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셀로브가 있기 때문에 15에 혼자 가기는 좀 빡세고요. 20 넘어가면은 할 수 있고, 리자드바도 20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가려면. 팀플이면은 어디든 상관이 없고, 자, 랩업을 할 거냐 돈을 위주로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본인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데드 해골이라든지 구울 계열은 밤이 되면은 세집니다. 낮과 밤에 체력까지 모르겠는데 공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낮에 잡기가 쉽거든요. 낮에는 이렇게 하고 밤에는 게임 시간으로 옵니다. 게임에 해가 표시가 되죠. 게임 시간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랩업을 하시면서 30까지 만들면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6검을 준비해야 됩니다. 6검. 자, 칼이라면은 1번도 또는 은정검을 준비하시면서 점점 플러스 1 플러스 2 하시면서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냥꾼의 할을 번갈아 쓰면 되겠죠. 굳이 뭐 버릴 필요 없고 번갈아 쓰면서 1번도나 은장검 플러스 6까지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습니다. 방어구를 먼저 올리냐 무기를 먼저 올리냐 했을 때는 저는 무기를 먼저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할은 뭐 사냥꾼의 할을 올리시면서 6검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받은 게 뭐 나중에 되면 사라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각인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러면은 새로 사서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도와 은장검에서도 또 갈리는데요. 자, 여기 일본도랑 은장검에서 갈리는데, 일본도는 10, 12 그리고 공격 성공 플러스 1의 능력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은장검은 80인데 언데드 추가 타격이 갑니다. 이 가이드북에서는 뭐 2배까지 언데드의 데미지를 준다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8이면은 16이 되죠. 어차피 언데드는 대응이 없기 때문에, 그럼 10에 16이기 때문에 은장검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싸울 때는 조금 불리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6검 이상이 되면은 7검, 8검 이렇게 되면 일본도가
일본도를 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를 쓰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은장검보다는 일본도 위주로 뭐 은장검을 6권까지 쓰겠다 쓰고 나중에 일본도를 갈아타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일본도를 계속 써셔도 되고, 이건 선택사항. 선택사항이라는 거는 본인이 해골을 위주로 잡는다 싶으면 은장검, 일본도로는 뭐 다른 애들 셀로브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같이 잡는다 뭐 이런데 오거라든지 이런 애들을 같이 잡겠다 하시면은 일본도로 이제 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냥할 때는 이게 더 좋죠. 효율성으로만 따지면은 은장검이 좋긴 합니다. 예. 나중에 후반 되면은 40 이상이 되면 일본도 맞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0에서 40이 돼요. 30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6검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6검을 만들지 못했다면 노가다 하셔가지고 더 다시 만드셔야 되고요. 이제 4셋을 목표로 방어구도 하나씩 맞춰야 됩니다. 자, 1본검, 은장검은 본던, 사던, 저층. 본던은 여기 골든 던전을 말하는 거고요. 사던은 여기 사막 던전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저층에서 해골, 버그베어 이런 애들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은장검이 유리하죠. 자, 아니면은 자, 오크습에서 토템 노가다 해주시든지, 또 어디였죠? 그리고 리자드바, 켄트성, 리자드바, 켄트성 이런 데는 일본검이 유리합니다. 원데드가 없기 때문에 이거 구분해가지고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사냥꾼의 활은 던전에는 좀 안 맞습니다. 활을 들고 던전에서 사냥하는 건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용의 개고, 여기서 사냥을 이 정도 되면은 혼자서 빡세지만 할 수 있고요. 팀프리면 더 좋고, 아니면 오거 잡아주시든지 리자드 잡아주시든지 노가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방어구를 하나씩 맞추시면 되고요. 군주 같은 경우 투구는 기본 해골 투구에서 쓰다가 마법 방어 투구 쓰시고 여기서 인챈트 하시면 됩니다. 마법 방어 투구는 기본 -2 안전 플러스 4, 티셔츠는 강 티셔츠 기본 0입니다. 안전은 플러스 4까지 가능합니다. 기본 -2에서 안전 플러스 4라는 거는 방어력이 -6까지 된다는 거죠. 플러스 4강은 -6이 된다 이 뜻입니다. 갑옷은 요정족 사슬 갑옷, 좀 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건 초반에는 제작 아이템이기 때문에 기본 -5 안전 플러스 6까지 되기 때문에 6강을 하면 -11이 됩니다. 이거부터 이건 조금 뒤에 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 망토, 보호망토가 기본입니다. -3이고 완전 강화는 플러스 4. 위험의 망토가 있습니다. 기본은 -2, 모든 스텝 플러스 1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퀘스트로 주기 때문에 플러스 4에서 플러스 5로 강화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날아가기 때문에. 날아가면은 퀘스트는 어디서 또 다른 군주들 걸 사야 되는데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4까지 쓰다가 다른 방어구를 플러스 5, 플러스 6 만들 때는 다른 방어구부터 플러스 5 만들고, 플러스 5, 플러스 6이 되면 보호망토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이 돈이 많고 위험의 망토를 대량으로 매수해가지고 강화를 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모든 스텝 플러스 1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갑은 강철 장갑. 방패부터. 방패는 반사방패고요. 기본 -2에 안전 강화 플러스 4. 장갑은 강철 장갑 또는 파글인데 파글을 추천합니다. 파글은 기본 0에 플러스 2가 되고요. 안전 강화 플러스 4까지 가능합니다. 파글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 장비로 -1,
그냥 강철 장갑, 그냥 강철 장갑이죠. 끼고 다니다가 파걸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거기다가 젤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부츠는 강철 부츠 마이너스 3이고 완전 강화 플러스 4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방어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뼈셋에서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시면 되겠고, 이 구간 40 구간에서는 이걸 기본적으로 강이라도 강 방어라도 이런 것들을 다 맞추셔야 됩니다. 티셔츠는 기본이 0이기 때문에 좀 늦게 맞추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파글도 조금 힘들긴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반지, 벨트, 뭐 목걸이, 완력의 목걸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능력껏 하시면 되고, 마법의 투구, 힘, 신속, 본인이 검을 쓰면 힘이 있어야 되겠고요. 활을 쓰면 신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군주가 투구인데 이 투구를 쓰면은 그 힘을 올리는 힘 플러스 5가 되는 마법을 쓸 수 있고, 신속은 덱스 플러스 5가 되는 마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마법을 쓰고 다시 원래 방어 착용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부가적으로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붉은 망토, 뭐 테스템, 뭐 칼스마 올려주는 거 이런 거는 혈흔 받을 때 쓰셔야 되니까 혼용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혼용으로 쓰시는 거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방어까지 받고요. 이제 40에서 45 6검 4셋 필요합니다. 이제 이 구간에서는 6검 4셋을 맞추셔야 됩니다. 40 이전에 맞춰서 오면 더 좋고, 아니면 최소한 45 되기 전까지는 여기를 맞춰야 됩니다. 이때는 레벨업을 하기보다는 장비 맞추는데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검 같은 경우는 본던 3, 4층, 4던 3층, 아니면 장비가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좀 딸리면 노가다시고, 노가다는 여기 뭐 이런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곳이고, 할은 용의 계곡, 뭐 개미 던전, 뭐 그런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미 던전은 약간 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검 들고 계신 분들 갈 수 있는데, 약간 레벨업과 노가다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박 아이템은 없는데 보석류가 많이 나와서 돈 벌기는 좀 짭짤한 그런 곳이라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6검 4셋은 맞추셔야 됩니다. 이때 45레벨 이상부터는 이제 7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7검, 8검 정도 들어가 줘야 되고, 이제 4셋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씩 방어구도 5셋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5셋 맞추면은 방어 5셋부터 맞추면 이제 9검 이제로 들어가지고 9검 5셋 이렇게 맞춰주시면 7, 8검 4셋에서 5셋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검 9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방어구는 5에서 6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취향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검, 은장검. 자, 이때는 이제 뭐 저는 7, 8 되면 일본도죠. 일본도를 제가 왜 일본 검을 넣었죠? 일본도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대인전도 있고 서큐버스 이런 애들은 작은 몹인데 언제들 안 들어가거든요. 용던에 나오는 애들은.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는 뭐 본도는 이제 버그베어, 킹 버그베어, 켈베로스 이런 애들이 주이기 때문에 일본도가 맞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뭐 해골만 잡겠다 하시면 은장검도 하셔야 되는데, 범용성으로 봤을 때 일본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취향 차이긴 한데, 자, 사냥꾼의 할, 뭐 용의 던전 저층부터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7검 이 정도면은 용의 던전 솔로 가능한 무리한 잡으실 수 있고, 서큐버스는 좀 빡셉니다. 그래서 1층 뭐 이런데 2층 서큐버스 나오면 한번 잡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점점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장비를 맞춰서 결국은 이제 907셋이 원래 목표죠. 최종 이제 그 뒤에는 뭐 새로운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기본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레벨 50
캐스트 무기로 뭐 황금 지봉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지만 이건 14 타격이 공격 성공 플러스 1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다가 레벨 50이 되면은 뭐 여기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7검 8검에서 레벨 50이 빨리 된다. 게임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경험치 배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7, 8검으로 빨리 해서 50레벨 테스트 무기를 받을 수 있다면 9검을 굳이 맞출 필요는 없겠죠. 7검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8검이 더 좋고요. 이거를 강화해서 하는 게 좋은데 결국 이것도 플러스 6을 하면은 이게 플러스 6을 하면은 20이 됩니다. 20이 되죠. 자, 일본도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 9를 하면 19, 21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7검을 만들면은 당연히 황금 지휘봉이 훨씬 좋죠. 당연히 좋은데 이걸 강화하려면은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캐스트 아이템이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 8검 맞추는 게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그냥 9검까지 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문제죠. 강화를 하면 날아간다. 캐스트 아이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레벨 이상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막 던전, 본동 고층, 용의 고지 던전도 들어가시면 되겠고, 활 쓰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계속 넣는 게 맞죠. 활 쓰시는 분들은 해골 잡고 오리안 이런 애들 잡는 게 맞습니다. 언데드 계열 잡는 게 효율적이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주 육성법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탯, 사냥터, 장비 총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남자들의 로망 군주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사, 법사 요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추억 공유해주시고 고정 댓글에 카톡방 주소 있습니다.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점 질문해주시고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지금까지 리니지 클래식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아재는 지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